자, 제가 사교육 망국론을 주장하고 혁명21 공약에 사교육 폐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교육을 공교육 내에 흡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도요, 사람들 별로 관심 없고 사교육만 언급하면 별로 안 봅니다. 전부 자포자기고 그래서 우쭐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저거 자식을 가능한 한 사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들이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사교육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 사교육 공교육 내 흡수를 주장하는 사람을 이 말들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듣기 싫지만은 분명히 이 사회가 바로잡아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고쳐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교육은 저는 정말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사교육 통계가 나왔어요. 정부가 작년입니까? 킬러 콘텐츠와 관련한 학원과 교사들 그리고 대학 간의 연결 구조에 대해서 떠들면서 난리를 쳤지요. 그래서 학원가를 단속하고 학원 선생이 도망가고 난리가 났는데, 자, 작년에 결국은 사교육비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7조 1000억, 재작년에는 26조, 그 사교육으로 난리를 쳤는데 1년 사이에 사교육비가 1조 1000억이 더 나왔어요. 근데 정작 학생 숫자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나가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3만 4천원, 재작년에는 41만원, 2021년에는 36만 7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학급별로 1인당 사교육비 추이가요, 고등학교는 74만원, 중학교는 59만 6천원, 초등학교는 46만 2천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교육비 추정은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고액가해를 하는 것은 노출되지 않고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통계청이 한 조사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면 실제 사교육비는 이것보다 더블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자, 사교육비 총액에는 재수생의 재수비용, N수까지 하는 데서의 비용이나 영유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서 언론사들도 실제 사교육비가 27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년 전보다 1.3%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더 늘었어요. 4.5%가 늘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 3.6%를 초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데 사교육비는 느니 이것이 지금 등골 브레이크가 되죠. 그래서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이 고등학교라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에 지금 74만 원을 쓴다고 하지만 공부 좀 잘하는 아들은 월 2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사교육비는 빈익빈 부익부로 나타나는데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67만 1000원이고 사교육 참가 비율이 88%예요. 자, 그런데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는 사교육 참가 비율이 훨씬 떨어져서 57%로 떨어지고 사교육비도 월 18만 3천원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사교육을 공교육 내에 흡수해야 된다는 주장과 유사한 방과 후 학교 총액은요, 전년 대비 7.6% 증가한 7,41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참가 비율은 41%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은 한 명당 얼마씩 쓰느냐?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은 한 명당 훨씬 많이 써요. 103만 8천 원을 쓴다고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100만 원 문턱을 넘었어요. 자, 학생 한 명당 1년 사교육비가 5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고3 기준 서울은 103만 원, 전남은 42만 원. 이 서울과 지방 간의 차이도 나고 있고요. 자, 애들 돌봄 공백이 있다 보니까 학원 뺑뺑이로 86%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학년은 방과 후에 애들 봐줄 데가 없으니까 태권도 학원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사교육과 관련해서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교육도 문제지만은 결혼 웨딩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에 결혼식을 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자랑하고 이걸 비교하고 자기 수준이라 하기 때문에 전부 가랑이 째지는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자, 오죽하면 지금 서점회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겠어요. 그래서 서점회가 뭔가 하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인데 이 각각의 가격이요,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 전체적으로 눈더미 같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식장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결혼 가격과 관련해서 이 서드매라고 부르는 세 가지 가격을 엄청나게 징수해 먹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이 결혼 관련 품목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에서 공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과 관련한 표준 약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공공시설 결혼 개방을 갖다가 결혼식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는 부르는 게 갑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부르는 게 갑이었겠냐? 자, 서드매라고 하는 이것을 포함한 평균 결혼 비용이요. 지금 결혼식 이 평균 비용이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웨딩홀에 1,500만 원, 서드매에 350만 원, 혼수에 2천만 원, 허니문에 600만 원, 기타 200만 원. 자, 그래서 6천만 원이 결혼식 평균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천만 원도 이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하려 그러면 이제 이 골 때리는 게 돈 들어가는 건데 당사자가 되어본 기자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자, 웨딩 드레스 목록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웨딩 서비스가 외국에서 가져온 최고급 섬유 원단이라고 하면서 신랑 예복이 100몇십만 원. 그러면 신부 예복은 더 하겠죠. 당일날 오전에 8시 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고 또 도우미 이모들 고용하고 그러면서 이 메이크업 하는데 또 엄청나게 돈이 들지요. 심지어 메이크업 도우미 퇴근 교통 비용까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드레스를 피팅해 볼 때 드레스 피팅 비용까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할 때 기본으로 스튜디오 촬영할 때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 드레스 맞출 때 각각 그냥 서비스료, 봉사료까지 해서 수백만 원을 뽑아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도 그것뿐입니까? 결혼식의 꽃값으로요, 돈 1,000만 원씩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자,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처럼요, 호화 결혼식 못하게 해야 돼요. 호텔 결혼식이나 호화 결혼식장 문 닫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